4강 원칙 세우기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1원칙은 원칙을 지킨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칙도 괜찮습니다. 유명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1원칙이 돈을 잃지 말라였고요. 2원칙이 1원칙을 지켜라입니다. 좋은 원칙이죠. 그래서 자신의 투자에 있어서 자신만의 원칙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어떠한 원칙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할 때 되게 힘든 순간들이 많거든요. 좌절감을 겪을 때도 많고. 그런데 내 원칙마저 부정적이라면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단점을 차단하는 원칙을 세운다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내 스스로 판단하고 개선한다. 이런 건데요. 남에게 묻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남에게 묻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 주식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얼마에 사야 될까요? 이런 것들. 그냥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거지. 남한테 물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두 번째, 그 운영에 대한 원칙인데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한다. 이거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몰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요 운영만 잘해도 그 자금이 넉넉하다면 이 운영만 잘해도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어요. 퍼센트로만 따지면 금액에 상관이 없게 되는 거고요. 작은 금액도 만족한다라면은 이 운영만 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 나한테 1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1,000원이나 2,000원짜리 주식을 산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은 한 100주 정도를 살 수 있겠죠. 10만 원으로. 그러면 그 100주를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00주를 열로 나누어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열로 나누어 가지고 10번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처음에는 10주를 사고 10%가 내려가면은 20주를 더 사고 또 다시 여기서 10%가 더 내려가면 40주를 사고 이런 식으로 한 3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손실을 입을 확률이 매우 낮아지죠. 그래서 이 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금의 운용. 종목 선정에 대한 원칙도 있어요. 투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주식만 매수한다. 요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조사 후 심사숙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주식은 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거나 토지를 거래할 때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이라는 걸 떼보고요. 그리고 그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난 다음에도 부동산에 들려서 이쪽 지역이 어떻다든지 그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기업에 대한 조사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무제표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잘 나고 증가하는 그리고 수십 년간의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다. 즉흥적으로 괜찮아 보이네? 이런 건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트레이딩에 대한 원칙도 세워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장기 투자자이다. 단타 치지 않다. 물론 단타는 칩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그 장기 투자를 해놓으면은 이제 전업인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보통 오전 시간에 단타를 칩니다. 그래서 그냥 밥값이나 담배값이나 이 정도 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원칙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보는 건데요. 내가 아는 분야만 투자한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선물 옵션이나 레버리지를 쓰는 이제 그런 상품들에는, 파생 상품들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나 코인 정도만, 내가 아는 분야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남들이 선물해서 뭐 100만 원으로 1억을 벌어도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건 투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린이나 코린이시라면. 이 원칙은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워렌 버핏도 이 원칙이 잃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적게 버는 것이 잃는 것보다는 100만 배 좋은 상황입니다. 제 경험을 좀 이제 그러니까 들려드리면요.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단타를 한 경우 종목 매수 최대 금액은 한 300만 원 정도였는데요. 2분할 2배수 매수를 하면은 최초 매수 금액은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최대 매수 금액이 200만 원이, 그러니까 300만 원이 되는 거죠. 2분할 2배수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 뭐 100만 원 가지고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뭐 한 6에서 8, 6, 한 7, 8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에서 80% 정도. 그래서 처음에는 뭐 3만 원을 버는 것에 매우 감사를 했었는데요. 실력이 늘면서인지 운이 좋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뭐 한 7%씩 이렇게 하루에 7%씩 수익이 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금이 적다 보니까 뭐 한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미만의 그런 금액들이 하루에 3% 수익이면 대단한 건데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단타를 하면서 3% 수익을 챙기지 않고 방치해 놓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다행히 뭐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가는 상황들도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잘 챙기는 게 좋은 습관인 것 같다.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잃지 않고 벌 수 있는 상황에 항상 감사한 마음과 매도 후 추가로 상승하는 상황에 미련을 가지지 말아라. 3원칙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실패할 때 대응 방법인데요. 몇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매수하는 종목마다 모두 손실이 나는 경우에 되게 깝깝하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과 분할 매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소한 매수 타이밍을 재고 분할 매수가 되었다면 전 종목이 손실이 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락장에서도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에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매수 타이밍을 별로 재지도 않았고 특히 분할 매수를 안 해서 그래요. 요 개선책은 이평선 밀집 구간, 그러니까 주가가 옆으로 횡보 정도 하고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평선들이 이렇게 밀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구간에서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를 뭐 2배수나 4배수로 이제 3분할로 2, 4배수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만 원이 들어가면은 혹시 내려가면은 주가가 하락하면은 추가적으로 200만 원, 그리고 더 하락하면 400만 원. 그렇게 하면 평단가가 쭉 낮아지면서 저점 확인 구간에서 하는 겁니다. 저점 구간에서 확인을 하면은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빨리 털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실이 난 종목과 수익이 난 종목이 공존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세 개가 수익이 났는데 세 개가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이
종목들,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합해 봐요. 그래서 뭐 A라는 종목이 100만 원 수익이 났는데 B라는 종목이 150만 원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만큼 마이너스 150만 원이 난 손실 날 종목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 수익과 마이너스 150만 원 난 거에서 100만 원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50만 원만 손실인 상태가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200만 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확보가 된 현금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하거나 이제 수익이 나면은 수익이 난 만큼 손실 종목을 매도를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손실이 나 있는 종목을 내 계좌에서 없애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손실이 나면 3분할까지 이제 또 분할 매수 한번 하는 거를 고려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목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이제 확보가 된 현금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했을 경우에 수익이 나면 좋은 건데 손실이 나면 이제 추가 매수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수익이 납니다. 확률적으로. 그리고 하락 구간보다는 최소한 횡보 내지는 상승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고요.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손실이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0%, 50%막 이렇게 이제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 내일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으로 밤잠을 잘 못 잔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신다면은 그냥 과감하게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 손실을 나의 심리적 안정과 바꾸는 거예요. 아, 올라가면 어떡하지? 아, 거봐, 내가 팔고 나니까 올라가네. 그러니까, 그래도 절반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면은 트레이딩 스케일이 좋아져서 승률이 한 7할에서 8할 정도까지 올라가요. 7할에서 8할까지 올라간다라면은 분할 매수, 자금의 운용만 잘 한다면 충분히 주식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칙 세우기와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